안녕하세요. 재활의학과 의사 박영수입니다. 올해로 83이 되었지만 지금도 매주 3번은 외래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9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만납니다. 오후에는 병원 근처 작은 텃밭을 가꾸며 무릎을 굽히고 일어서는 동작을 자연스럽게 반복합니다. 주말에는 손녀, 손자들과 동네 산책로를 걷기도 합니다. 계단도 거뜬히 오르내리죠. 제 모습을 본 많은 환자분들이 놀라워하십니다. 특히 젊은 의사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질문하죠. 박 선생님, 그 나이에 어떻게 허리도 안 아프고 환자도 보세요? 저는 40인데도 요즘 허리가 아파서 견디기 힘든데요. 선생님은 무슨 특별한 영양제라도 드시나요? 아니면 값비싼 치료를 받으시나요? 이럴 때마다 저는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특별한 약도 고가의 치료도 아닙니다. 밤에 단 5분 이 3곳만 문질러 보세요. 일주일이면 확실히 다릅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의아해 하십니다. 그렇게 간단한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 하고요. 하지만 제 진료실을 찾는 환자 중 80%가 이 방법으로 호전되었습니다.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보다 효과적인 경우도 많았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계단만 오르면 무릎이 욱신거리고 잠들기 전 허리 통증 때문에 한참을 뒤척이며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를 바로 펴기가 어려우신가요? 혹시 관절염 진단을 받고 이제 나이든 몸이니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들었나요? 신발 끈을 묶기 위해 몸을 숙이는 것조차 힘드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오랜 임상 경험과 제 자신의 건강관리로 검증한 방법을 나누려 합니다. 저도 65세에 2번의 허리 수술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때 의사 동료들도 이제 진료는 그만두고 편히 쉬어야 할 때라고 했죠. 하지만 지금 제 모습을 보세요. 1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활동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조금만 참고 들어주세요. 이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특히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는 부모님, 조부모님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의사 생활 58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노년의 건강을 결정짓는 건 약보다 스스로의 관리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 중에서도 관절 통증으로 삶의 질이 떨어진 분들의 사례를 나누고 싶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사는 70세 남정숙 씨는 50견으로 시작된 통증이 어깨, 허리, 무릎까지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팔을 들어 올리기 힘든 정도였는데 점차 허리를 구부리기 어려워지고 나중엔 무릎까지 아파서 집 앞 슈퍼도 가기 힘들어졌죠. 처음엔 그저 나이 탓이라 생각했어요. 병원에서도 나이가 들면 그럴 수 있다고 하더군요. 남정숙 씨는 진통제를 먹어도 효과는 3시간 뿐이었습니다. 약을 먹고 물리치료를 받아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죠. 밤마다 진통제를 먹어야 겨우 잠들 수 있었고 아침이면 몸이 더 뻣뻣해져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이제 포기해야 할까요? 이 통증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나요? 손녀 결혼식에는 가고 싶은데 이대로는 앉아있는 것조차 힘들 것 같아요. 목소리가 떨렸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의도에 사는 68세 정혜순 씨는 허리 디스크로 꼬박 3년을 지팡이에 의존했습니다. 퇴행성 디스크가 척추관을 압박해 신경통이 심했죠. 마트에서 장을 보려면 5걸음마다 휴식을 취해야 했고 가족 여행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명절에 아이들이 찾아오면 반갑지만 한편으론 죄송해요. 며느리가 저 때문에 부엌일을 다 해야 하니까요. 예전엔 제가 음식 준비를 다 했는데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마취와 후유증이 두려워 참고 참던 분이었어요. 약을 먹고 버티는 게 일상이 되었죠. 72세 조만식 어르신은 무릎이 망가지고 휠체어에 의지하던 분이셨습니다.
평생 농사일로 굳은 손마디와 함께 무릎도 함께 달아버렸다고 하셨죠. 엑스레이 사진을 보니 연골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권했지만 비용과 회복 기간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농사일 못하면 뭐하고 살아요? 이대로 여생을 보내야 한다면 차라리 살 이유가 없네요. 한숨 섞인 말씀을 하시던 조만식 어르신의 눈빛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여러 병원을 전전했고 다양한 치료를 시도했습니다. 주사, 약물, 물리치료. 하지만 일시적인 효과만 있었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죠. 하지만 이분들 모두 흥미로운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픈 곳만 만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허리가 아프면 허리만, 무릎이 아프면 무릎만 치료하려 했죠. 몸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허리가 아프면 허리만, 무릎이 아프면 무릎만 집중하고 계신가요? 혹시 나이 들면 당연히 아픈 것이라고 체념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합니다. 허리가 아프다고 허리만 주물러선 안 됩니다. 몸은 하나에 연결된 사슬입니다. 한 부분의 문제는 다른 부분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양 의학에서는 각 부위별로 전문의가 따로 있습니다. 정형외과만 해도 척추, 무릎, 고관절, 족부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죠. 이런 전문화는 심도 있는 치료에 도움이 되지만 때로는 전체적인 연결성을 놓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경락과 기혈의 순환을 중시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근막연결망이라는 개념으로 이를 설명합니다. 허벅지 근육이 뭉치면 골반이 기울고 골반이 기울면 척추가 휘고 척추가 휘면 어깨와 목이 굳는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통증이 있는 부위만 치료하려 하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어렵습니다. 통증은 신호일 뿐 원인이 아니니까요. 마치 자동차 엔진 경고등만 끄고 정비는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발목을 삐끗했을 때 발목만 아픈가요? 아닙니다. 발목을 보호하기 위해 걸음걸이가 바뀌고 무릎에 부담이 가고 골반이 틀어지고 결국 허리까지 아프게 됩니다. 이것이 신체의 연결성입니다. 남정숙 씨, 정혜순 씨, 조만식 씨를 포함한 많은 환자분들께 저는 딱 3군데만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건은 하나였습니다. 매일 밤 단 5분 손으로 직접 문지르세요. 통증 부위가 아닌 이 3곳을 집중적으로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표정이셨습니다. 남정숙 씨는 어깨가 아픈데 허벅지를 마사지한다고요? 하며 의아해했습니다. 정혜순 씨는 허리가 아픈데 발바닥이랑 무슨 상관이죠? 라고 물었죠. 조만식 어르신은 그런 간단한 방법으로 수십 년 된 무릎 통증이 나아질 리가 있나? 하며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3일째부터 나타났습니다. 남정숙 씨는 잠들기 전 통증이 줄어들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정혜순 씨는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덜 뻐근해요 라고 했죠. 일주일 후에는 조만식 어르신도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수월해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주일이면 움직임이 달라지고 한 달이면 생활 패턴이 달라집니다. 3개월이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건강해집니다. 남정숙 씨는 3개월 후 손녀 결혼식에 참석해 2시간 동안 앉아 있을 수 있었고 정혜순 씨는 지팡이 없이 동네 한 바퀴를 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만식 어르신은 작은 텃밭을 다시 가꾸기 시작했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끝까지 들으셔야 전체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릴 정보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요. 약속드립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단지 꾸준함만 필요할 뿐입니다. 혹시 지금 통증 때문에 못하게 된 일이 있으신가요? 손주와의 놀이? 여행? 아니면 그저 평범한 통증 없는 일상?
지금 가장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세 군데의 마사지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세요. 왜 허벅지 앞쪽이 중요할까요? 허벅지 앞쪽 근육, 의학적으로는 대퇴직근이라 부르는 이 근육은 골반과 무릎을 연결합니다. 이곳이 뭉치면 허리가 당기고 무릎이 꺾이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TV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식사를 하거나 하루에 평균 8에서 10시간을 앉아서 보내는 65세 이상 노인이 80%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있거나 장시간 같은 자세로 있으면 이 허벅지 앞쪽 근육은 짧아지고 단단해집니다. 짧아진 대퇴직근은 골반을 앞으로 당깁니다. 골반이 앞으로 기울면 허리는 과도하게 휘어지고 허리에는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죠. 결국 척추 사이 디스크에 압력이 가해지고 허리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골반이 틀어지면서 무릎에도 비정상적인 압력이 가해져 무릎 관절염을 악화시킵니다. 70세 남정숙 씨는 어깨 통증으로 병원을 전전하다가 저의 권유로 허벅지 마사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왜 어깨가 아픈데 허벅지를 마사지하냐며 의아해했죠. 박 선생님,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어깨가 아픈데 다리를 주무르라고요? 그러나 이론적 설명보다 직접 체험이 중요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남정숙 씨가 진료실에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신기해요. 허벅지를 마사지하니 어깨가 가벼워졌어요. 팔을 올리면 여기가 항상 아팠는데 이제 훨씬 나아졌어요. 허벅지 근육이 풀리니 자세가 교정되고 그것이 어깨, 허리, 무릎까지 동시에 호전시킨 것입니다. 3달 후 남정숙 씨는 손녀 결혼식에서 예쁜 한복을 입고 당당하게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의자에 편안히 앉아 골반뼈부터 무릎 사이 13지점을 찾으세요. 정확한 위치는 허벅지 앞쪽, 무릎에서 손바닥 4개 정도 올라간 지점입니다. 이곳을 엄지로 꾹 아플 듯 시원하게 눌러주세요. 한 지점에 10초씩 누르고 천천히 떼는 방식으로 1분간 좌우 반복하면 됩니다. 처음엔 약간 통증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몸이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근육이 더 긴장할 수 있으니 적당한 강도로 해주세요. 누르는 힘은 10점 만점에 6에서 7점 정도가 적당합니다. 마사지 후에는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허벅지가 유독 땡긴다고 느끼신 적 있나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을 짚고 일어나게 되나요? 그것이 허리나 무릎 통증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이 마사지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발바닥은 전신 건강의 반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발바닥은 신체 반사구가 밀집된 부위입니다. 작은 발바닥에 우리 몸 전체의 장기와 근골격계를 반영하는 지점들이 모여 있습니다. 인체에는 약 7,000개의 신경 끝이 있는데 그중 14이 발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곳을 마사지하면 3가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첫째,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통증이 완화됩니다. 둘째,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몸 전체의 영양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셋째, 발의 감각이 예민해져 자세 교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랜 세월 동안 발바닥 마사지는 동서양의 전통의학에서 중요하게 다뤄왔습니다. 이집트 벽화에서도 발 마사지 장면이 발견되었고 중국에서는 2000년 이상 반사요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그 효과를 인정받고 있죠.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던 68세 정혜순 씨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정혜순 씨는 퇴행성 디스크로 인해 척추관이 좁아져 있었습니다. MRI 상으로도 뚜렷한 협착 소견이 보였죠.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마취에 대한 두려움과 회복 기간에 대한 부담으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신경차 단술 주사를 맞으면 일시적으로 나아지지만 효과는 한 달을 넘기지 못해요. 그런데 수술은 너무 무서워요. 저는 정혜순 씨에게 수술 대신 발 마사지를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런 간단한 방법이 수술보다 효과가 있을까요? 의사가 직접 권하는 건 처음 봤어요.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2주 후부터 변화가 느껴졌고 한 달 후에는 지팡이 없이 병원에 내방할 정도로 호전됐습니다. 3개월 후에는 동네 산책도 가능해졌고 근육도 점차 강화되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이제 아침에 화장실 가는 게 두렵지 않아요. 허리가 굽혀져요. 손주들이랑 근처 공원도 다녀왔어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발바닥에 아치발볼과 뒤꿈치를 중심으로 손가락으로 지압해 주세요. 특히 발볼 중앙 부위는 척추와 연결된 반사구가 있습니다. 엄지로 동그라미를 그리듯 문질러주면 더 효과적입니다. 뒤꿈치는 골반과 연결되어 있어 이곳을 누르면 좌골신경통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23회, 12분씩만 해도 충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점심 식사 후, 그리고 잠들기 전이 좋은 타이밍입니다. 마사지볼이나 테니스공을 바닥에 두고 그 위에 발을 올려 굴리는 방법도 좋습니다. 더 간단한 방법은 물을 조금 채운 500ml 생수병을 발로 굴리는 것입니다. 다만 당뇨가 있거나 발에 상처가 있는 경우 또는 감각이 저하된 분들은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너무 강한 자극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 환자는 반드시 발을 살펴보고 상처가 없는지 확인 후 마사지하세요. 여러분, 오늘 발바닥을 마지막으로 눌러본 게 언제인가요? 우리 몸의 기초인 발, 잠들기 전 5분만 투자해 보세요. 특히 발가락을 잡고 천천히 늘리는 동작도 함께 해보세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무릎 뒤에 오목한 부분, 오금은 허리 통증 완화의 숨은 스위치입니다. 이곳이 왜 중요할까요? 오금환 의학에서는 위중혈이라고 합니다. 허리와 다리를 잇는 통증 중개소 역할을 합니다. 인체 구조상 오금에는 주요 신경과 혈관이 지나가며 특히 좌골신경의 분지가 이 부위를 통과합니다. 이곳을 자극하면 두 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척추 주변 근육의 긴장이 완화됩니다. 둘째, 혈류가 증가해 영양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이런 변화는 허리와 무릎 통증을 동시에 완화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허리 디스크나 좌골신경통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가장 극적인 효과를 경험합니다. 심지어 주사치료나 물리치료보다 효과적인 경우도 봤습니다. 72세 조만식 어르신의 사례가 가장 인상적입니다. 조만식 어르신은 40년간 농사일로 무릎을 혹사시켜 관절이 심하게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심한 무릎 통증으로 휠체어를 탈 정도였죠. 엑스레이 상으로는 연골이 거의 없었고 뼈와 뼈가 직접 맞닿는 상태였습니다. 농사일을 못하면 뭐하러 살아요? 지팡이로도 안 되고 이제 휠체어에 앉아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봐야 하나? 병원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권했지만 농사일을 계속하고 싶어 거부하셨습니다. 다양한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가 미미했죠. 제가 오금 마사지를 알려드렸을 때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이런 걸로 40년 된 무릎이 나아져요? 무릎 연골이 없는데? 그러나 오금 마사지를 시작한 후 놀랍게도 허리 통증이 먼저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주 후 이어서 무릎 통증도 조금씩 호전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공관절 수술 없이도 텃밭을 다시 가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 선생님,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닭 모이도 줄 수 있어요. 지난주엔 작은 텃밭에 배추도 심었어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편안히 펴고 무릎 뒤 주름 가운데 부분을 찾아보세요. 그곳에 엄지를 대고 3초간 꾹 눌렀다가 천천히 떼는 방식으로 마사지합니다.
압력은 10점 만점에 5에서 6점 정도로 통증이 느껴지되 견딜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루에 57회 반복하되 좌우 균등하게 해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2회, 낮에 2회, 잠들기 전 3회 정도가 좋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 마사지는 통증 완화와 함께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무릎 관절에 열이 나거나 염증이 있을 때, 즉 만졌을 때 확실히 뜨겁게 느껴지는 경우에는 오금 마사지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증이 심할 때는 의사와 상담 후 진행하세요. 또한 혈전이 있거나 최근에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허리가 아플 때 허리 대신 오금을 먼저 만져보세요. 많은 분들이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셨습니다. 직접 느껴봐야 믿을 수 있는 변화입니다. 이 세 부위의 마사지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나요? 특별한 도구도 비싼 약도 위험한 수술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손끝으로 하는 5분의 마사지만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효과는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셀프 힐링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마사지부터 시작해 보시겠어요? 가장 불편한 증상에 따라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허리가 가장 아프다면 오금부터, 무릎이 안 좋다면 허벅지 앞쪽부터, 전신 피로감이 있다면 발바닥부터 시작해 보세요. 58년의 의사 생활 동안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까운 말은 이것입니다. 이젠 나이 들어서 별 수 없잖아요. 그냥 참고 살아야죠. 통증은 나이 들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제 와서 뭘 바꿔봤자.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세월은 흘러도 우리의 몸은 계속 변화하고 회복하고 적응합니다. 83세인 저도 매일 아침 이 마사지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방법을 알려드리는 데는 개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65세 때 저는 척추 수술을 2번이나 받았습니다. 디스크 탈출과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해 다리에 심한 저림이 있었고 백엠도 걷기 힘들었습니다. 당시 동료 의사들은 이제 진료는 그만두고 편히 쉬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동서양 의학을 두루 공부하며 찾아낸 이 방법들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지금 제가 여전히 환자를 진료하고 텃밭을 가꾸고 손주들과 놀 수 있는 것은 이 간단한 마사지 덕분입니다.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많습니다. 68세 이상우 씨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사지를 3개월간 시행한 후 수술 없이도 등산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77세 김영자 씨는 만성 요통으로 10년간 진통제를 복용해 왔습니다. 이제는 약 없이도 편안한 일상을 누립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몸을 바꾸고 인생을 바꿉니다. 파스보다 강한 손끝 5분. 이것이 진짜 치료의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자면 첫 번째, 허벅지 앞쪽을 마사지하여 자세를 교정하고 두 번째, 발바닥 마사지로 전신을 자극하며 세 번째, 무릎 뒤 오금 마사지로 허리 통증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 세 부위 매일 밤 5분만 투자하세요. 첫 3일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면 아침에 일어나는 느낌이 달라질 것입니다. 한 달이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걸음걸이와 자세가 바뀝니다. 그리고 3개월이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83세에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세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 바로 지금 의자에 앉아 허벅지부터 눌러보세요. 시작은 거기서부터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발바닥과 오금 마사지도 해보세요. 내일 아침 아주 작은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통증은 숙명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오늘 밤부터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약보다 강한 자연식품, 장수하는 사람들의 식탁 5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통증 없는 몸을 만드는 것이 첫 단계라면 그 다음은 몸에 올바른 영양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건강 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 조부모님 또는 통증으로 고생하는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의 삶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 제가 이 나이에도 여전히 영상을 만드는 이유입니다.